아니에요. 원하는 스타일을 소질이 편한 건 2차적인 거예요. 원하는 스타일을 정직한 포인트를 정직한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고객이 불편한 걸 해소시키는 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고객의 불편함. 그럼 고객의 불편한 게 뭘까요? 고객의 불편함이 뭐예요? 내 머리에서 손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 그렇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머리를 말렸는데 뭐라고 뻗치네. 뒤집어지네. 거칠게 뒤집어지네. 머리를 했는데 볼륨이 안 사네. 머리를 했는데 너무 답답하네. 이게 불편함이에요. 이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불편함. 정답은요. 고객이 원하는 불편함을 내가 해결해주면 그 고객은 내가 계속 고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불편함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게 목적이에요. 이제 고객은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해결할 것인지는 관심 없어요. 왜? 난 전문가가 아닌데? 고객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헤어 디자이너가 전문가지. 자, 내가 집에서 머리를 손질을 이렇게 하는데 이 불편함이 있어. 이거를 너가 해결해줘. 네가 이거 잘하면 내가 돈을 너 많이 줄게. 너 이거 못하면 난 돈 너 많이 줄 수가 없어. 왜? 여기 싼 미용실이나 여기 비싼 미용실 있어. 10,000원짜리 커트 요금이나 30,000원짜리 커트 요금이나 10,000원짜리 커트 요금이나 30,000원짜리 커트 디자인 비슷해. 30,000원짜리도 내가 해결하고자 원하는 거를 너가 해결을 못했어. 그러면 내가 굳이 30,000원짜리 커트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15,000원짜리 갔는데 15,000원짜리 커트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줬어. 그럼 여기를 간다는 거지. 인테리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소형살롱에 혼자서 하는 기술이 특출난 능력이 뛰어난 그 불편함을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미용사들이 요즘 대한민국 미용사의 대세라는 거예요, 지금. 대세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가격이 쌀까요? 안 싸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상담을 받았어요. 우리 MMS 상담을 받았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커트를 겁나게 잘하고 싶대요. 요즘에 유행하는 너무 스타일적인 커트를 많이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베이직을 하는 공부를 한번 배우고 싶대요. 근데 그 친구가 커트 요금을 얼마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지방이에요.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이 친구가.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 정도 예상할까요? 한 3만 원? 5만 원은? 아니요. 10만 원? 1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대요.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생각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시고 경력 많으신 분들은 이제는 도태되고 있어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옛날하고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르고요. MZ세들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매출이 가격대가 3만원, 5만원, 10만원, 열풍 같은 경우는 20만원, 30만원, 옴브레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만원, 하루에 2-3명만 받아도 돼요. 그래서 50만원만 찍어도 한 달이면 얼마예요? 1,500 찍는 거예요. 2-3명만 받아도.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하루에 2명, 3명만 딱 받아요. 저 풀예약입니다. 오늘 손님 못 받습니다. 커트 손님 안 받아요. 파마하고 염색 손님 안 받아요. 왜? 그래도 매출 나오니까. 그쵸? 굳이 옛날처럼 무지막지하게 손님을 많이 받아서 공부하는 거는 미련 곰탱이라고 얘기해요. 미련 곰탱이.
지금 나이 드신 경력자 20년, 30년 차들이 지금 그래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프로필을 엄청나게 걸어놨어요. 근데 가격은 싸요. 손님은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자기의 시간이 없고 여유 시간이 없어요. 몸이 죽어. 강사님.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생각이 굉장히 바뀌셔야 돼요. 아니요, 이거는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진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손님을 시골인데도 굉장히 비싸요. 커트 요금이 제가 일본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진짜 논두렁바두렁에 미용실이 있어요. 커트 요금이 7만원, 8만원이에요. 예약제로 받아요. 하루에 4명에서 5명. 딱 그것만 받아요. 시골에 자기 건물이잖아. 시골에 땅값 비싸? 비싸잖아요. 진짜 미용실 논두렁바두렁이라니까? 논두렁바두렁에 미용실을 되게 럭셔하게 차려놨어요. 우리 시골 가면 미용실 어때요? 되게 허접하게 차려놨죠? 아니에요. 굉장히 럭셔하게 차려놨어요. 시골인데 논두렁바두렁인데 미용실을 너무 깔끔하게 너무 예쁘게 고급스럽게 차려놨어요. 그리고 커트 요금을 7만 8만 정도 받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7만 8만 원이 그렇게 비싼 요금이 아니에요. 중가 정도 돼요. 중가 정도. 그래서 그런 미용실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뀌셔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마인드가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면 세상은 나는 따라쟁이가 되고요. 힘들어져요. 오늘 쇼커트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성 커트를 참 우리 이 시간에도 참 많이 오래 했죠.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많은 개념의 눈이 굉장히 많이 떴을 거예요. 우리 남자 선생님도 지금 많이 떴죠. 아이트 부초가 요즘 파마 잘 맞대? 고맙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빛이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그게 내 몸에 습관화가 돼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그게 습관화가 되면 고객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 선생님이 한 3년 정도 되면 만약에 거기도 지금까지 3년 정도 있는다 생각하면 가정하에 아마 원장님보다 커트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원장님보다 본인이 훨씬 더 커트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장담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처럼 제가 시키는 거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의미 없어. 안 하는 것한테 뭘 실력이 들어. 눈팅 필요 없어. 우리는 기능인이야. 몸으로 해야 돼요. 자, 쇼커트 우리 3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커트를 지금 다려오는 거예요. 왜?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불편한 게 이게 있었으면 이거 통해서 이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고객의 불편함이 뭐예요? 고객의 불편함. 첫째, 우리 아까 얘기한 뻗친 거 안 뻗친. 둘째, 뭐예요? 가볍다, 무겁다예요. 그쵸? 가볍다, 무겁다. 세 번째, 뭐예요? 레이어예요. 치료는 어디까지 낼 것인지. 길이 선정이 되게 중요하죠? 길이 선정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자르고 싶은데 여기까지 잘라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웃기죠? 그쵸? 나는 여기까지 자르고 싶은데 근데 여기까지 잘랐어요. 웃기죠? 그죠? 길이 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불편함은 이거예요. 요 3개만 해결해주면 돼요. 그럼 이 3개에서 자, 뻗친 거 안 뻗친. 뻗친 거 안 뻗치면 뭐예요? 뭘로 해결하면 돼요? 사각이냐 라운드냐예요. 사각이냐 라운드냐. 자, 두상이 둥글어요. 근데 커트를 사각으로 커트를 해놨어요. 어때요? 뻗치고 뻗쳐요. 자, 라운드로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뻗쳐요. 자, 이 상황이 앞에도 있지 않겠어요? 그쵸? 사각으로 커트를 내놓을 어떻게 해요? 뻗치고 뻗쳐요. 그쵸? 머리를 말렸는데 뒤로 말릴 것이냐 앞으로 말릴 것이냐. 뒤에서 앞으로 말리면 라운드 커트를 안 뻗쳐. 근데 앞에서 뒤로 말리니까 뒤집어지네? 왜? 그럼 앞에가 사각인 거야. 앞에를 라운드로 만들면 안 뻗치겠지.
근데 앞에를 사각을 만드니까 머리가 뻗쳐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머리를 말렸는데 이쪽이 뻗쳐. 여기가 사각인 거야. 그쵸? 또 하나 또 있죠. 뭐가요? 자, 여기에선 언더존이고 여기에선 오버존이에요. 언더존에서 뻗치는 건 라운드를 제대로 만들어 놨어요. 오버존에 뻗치는 거는 뭐예요? 말발굽존. 말발굽존은 코너 정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뻗쳐요, 우리는. 그죠? 우리 항상 우리 경험해봤죠? 머리 말려보니까 어땠어요? 어디가 뻗쳐요? 말발굽존. 그쵸? 우리 오늘 우리 지금 봉사 갔어요. 봉사 갔는데 과장님 머리가 댕강 머리를 일자로 다 자르는 거야. 완전 삼각김밥이야. 수습 엄청나게 쳐놨어. 사각을 딱 자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층을 했어요? 여기 말발굽존 코너 정리해서 층 하나 냈고요. 여기 후대각을 해서 층 하나 냈어요. 머리가 쏙 너무 예쁘게 들어가는 거야. 정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했어. 너무 예쁘다고. 바꾼 거 뭐 있어요? 그분 머리 자르는데 2분 걸렸어요. 자, 고객의 불편함이에요. 뻗친 거 안 뻗치. 고객의 불편함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두 번째, 가볍다 무겁다. 자, 층을 낼 거예요. 층을 이렇게 냈어요. 여기까지 층을 냈어요. 단발 잘라놨어요. 가볍다 무겁다. 얘는 어디가 가볍고 어디가 무거울까요? 얘는 어디가 가볍고 어디가 무거워요? 오버존이 무겁다. 언더존은 뭐예요? 가볍다. 그쵸? 자, 오버존은 가볍다. 언더존은 무겁다. 바뀌죠? 자, 가볍다 무겁다. 이 사람이 얼굴형이 둥글럽장 얼굴형이야. 둥글럽장 얼굴형이니까 언더존이 가볍고 오버존이 무거우니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근데 언더존이 전체적으로 긴 장방형이야. 긴 장방형인데 층을 안 냈어. 층을 안 내니까 너무 예뻐. 근데 이 사람인데 긴 장방형을 해놨어. 층을 많이 냈어. 얼굴이 더 길어 보이네? 웃겨 안 웃겨? 너무 안 이쁘다. 너무 안 이쁘다. 머리가 긴 장방형인데 층을 안 냈어. 와, 너무 안 이쁘다. 얼굴이 대가장을 냈네. 자, 무겁다 가볍다. 층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자, 우리 가끔씩 우리 커트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단발을 자를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 단발 자르고요. 요 단발 잘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쁜 단발은 어떻게 더 예쁠까요? 얘가 더 예뻐요. 근데 얘하고 2cm밖에 차이 안 나요. 길이 선정. 디자인이 똑같아요. 길이 선정. 길이 선정을 위해서 이 커트와 이 커트는 분명히 길이는 다른데 디자인은 똑같아요. 커트 방법도 똑같아요. 근데 길이 선정의 2cm 차로 인해서 뭐예요? 가벼움과 무거움이 다르고요. 얼굴형이 달라 보여요. 완전 달라 보여요. 그래서 길이 선정.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죠. 누가? 헤어 디자이너가. 헤어 디자이너가 이걸 해결해줘야죠. 자, 이 능력을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경험,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경험과 다양성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경험성과 다양성은 뭘까요? 경험과 다양성은 뭘까요? 이게 할 수 있는 모든 커트를 다 해봐야죠. 다 해봐야죠. 작품 몇 작품 하고 나 공부 다 했어. 나 베이직 공부 다 했어. 나 커트 공부 여기 다 갔다 왔는데 나는 만족할 줄 공부를 다 했는데 왜 살롱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뭐야? 다양성이 부족해. 그쵸? 네. 경험과 다양성이 부족한 거예요. 왜? 고객을 하나로 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험과 다양성을 만들어요? 어떻게 경험성을 만들어요? 우리 세 가지가 우리 공부를 했었죠. 경험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미용으로서는요, 꼭 배워야 될 종목들이에요. 껌죽게 없었구나.
자, 디자인이 똑같아요. 이 9개의 디자인이 똑같아요. 9개의 디자인이 똑같아요. 자, 근데 커트 방법은 달라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커트 방법이 달라. 왜? 두산 때는 수시는 왜? 두산 두산이 좀 무겁다 가볍다. 두상에 따라서 무거움과 가벼움을 적절하게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쇼커트, 그래서 쇼커트 잘하는 미용실은 안 망해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쇼커트 잘하는 미용실들은. 그 대신에 디테일함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머리숱을 1도 치시면 안 돼요. 쇼커트는. 무조건 다 블런트로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선을 깔끔하게 해서 시간이 지나도 머리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게끔 머리를 만드는 게 잘하는 커트예요. 자, 그러면 전대각 엘리베이션, 호대각 엘리베이션. 자, 호리존탈. 그쵸? 전대각 엘리베이션, 호대각 엘리베이션. 버티컬의 호대각 엘리베이션. 자, 전대각 엘리베이션, 호대각 엘리베이션, 호대각의, 아니, 버티컬. 버티컬. 자, 버티컬의 전대각 엘리베이션, 전대각 엘리베이션, 호대각 엘리베이션. 자, 버티컬의 전대각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 버티컬의 후대각 엘리베이션. 자, 전대각 엘리베이션, 버티컬의 후대각 엘리베이션의 버티컬. 자, 버티컬의 후대각 엘리베이션,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버티컬의 후대각 엘리베이션의 버티컬의 후대각 엘리베이션.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요걸 우리는 몇 등분으로 또 나눴어요? 몇 등분 나눴어요? 몇 등분? 9등분은 나눴어요. 자, 차이점이 딱 있죠? 자, 7등분하고 9등분의 차이점. 칠등분하고 9등분의 차이점. 요거의 차이점 뭐예요? 네, 여기에 볼륨 업이 돼요. 훨씬 더 볼륨 많이 돼요. 자, 그러면 7등분이 있고요. 5등분이 있어요. 5등분. 5등분하고 7등분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2등분하고 5등분의 차이점은 뭐예요? 원섹션하고 2등분하고 5등분하고 7등분하고 9등분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원섹션은요, 상하 컨벡스만 존재를 해요. 두 번째는요, 2등분은 컨케이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컨케이브가 나와요? 백포인트. 백포인트에 컨케이브가 시작돼요. 자, 5 섹션은요, 5 섹션은, 자, 여기에서는요, 전대각이 통일이 돼요. 얘에서는요, 귀가 파먹어요. 귀가 파이기 시작해요. 5 섹션서부터. 왜? 얘하고 따로 놀아요. 근데 얘는요, 얘하고 같이 가요. 얘는 전체가 같이 가고요. 자, 얘는요, 얘는 여기에 컨케이브가 생겨요. 어디에? 여기에 컨케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쵸? 얘는 여기에 컨케이브가 생기는데 볼륨이 얘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요. 당연히 여기서는 요 라인에 지금 요 상황이 지금 이거죠. 요 상황이. 그쵸? 그러니까 섹션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안 나누고의 차이에 의해서 디자인 자체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와버려요. 자, 뭐예요? 커트는요, 가볍다 무겁다로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빗질을 통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가볍다 무겁다. 이게 바로 디자인이에요. 이거를 얼마만큼 빨리 캡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가볍다 무겁다를 얼마나 빨리 캡치를 해서 그거를 제거를 해줄 건지.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유능한 능력이에요. 가볍다 무겁다. 자, 그러면 요 방식에서 똑같은 지금 백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 다 똑같죠? 그쵸? 다 똑같죠? 자, 그러면 요 라인의 백은 요 라인의 사이드는 무거워 가벼워요? 사이드 무겁다. 그쵸? 백의 관점에서는 무겁다예요. 자, 무겁다, 완만하다, 무겁다, 가볍다예요. 자, 얘는 자, 완만하다, 무겁다예요. 완만하다예요. 자, 완만하다, 가볍다예요. 뭐 때문에? 버티컬 때문에. 버티컬로 시작했으니까. 자, 가볍다에 무겁다예요. 가볍다에 완만하다. 가볍다에 가볍다예요. 제일 가벼운 건 어떤 거예요? 제일 많이 가볍고요. 제일 많이 무거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이 커트는 누가 대해주면 좋을까요? 퀸 장광영이랑 머리 숱이 많은 사람들 해주면 좋겠죠? 자, 이 사람한테 누가 해주면 좋을까요? 둥글럽적한 얼굴형이 해주면 좋겠죠? 그쵸? 왜? 둥글럽적한 얼굴형을 가볍게 커트를 해야지 얼굴이 가려내 보일 것이고, 긴 장광형은 머리가 무겁게 커트를 해야지 얼굴이 옆으로 볼륨 살면서 위에 긴 장광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커트를 할 것인지 선정을 해서 다양성을 우리가 커트를 다 해봤는데, 그동안 우리 이만큼 우리 다 커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이제. 그쵸? 그 중에 하나 내가 이제 미용실에서 고객이 딱 들어왔을 때 고객이 원하는 거 있으면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내가 해보면 되는 거야. 고객이 뭘 찾아서? 불편함 찾아서. 고객이 뭘 불편하는지 물어봐야지, 먼저. 그리고 고객이 불편한 게 무엇인지.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있어요. 긴 장광형의 얼굴형이 있는데 옆으로 볼륨 살려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깨우칠까 따라야 할까? 깨우쳐줘야지. 안 깨우칠 때도 있어요. 안 깨우칠 때도 있어요. 안 깨우칠 때 뭔지 아세요? 거짓말 고객이. 그분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헤어 디자이너는요, 내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 대신에 그게 문제가 되고, 컷 보세요, 문제가 있죠? 그럼 다음에 왔을 때 그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죠? 그 대신에 이렇게 얘기는 해야겠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선방을 딱 쳐야죠. 고객님이 얼굴이 약간 넓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모발이 이런 방식으로 커트를 하시면 분명히 옆에 머리가 빨리 뚱뚱해질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고 선방을 먼저 하시고, 다음에 얘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기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 커트 해보고 공부해봤잖아. 경험과 다양성. 다 해봤잖아. 이게 바로 경험과 다양성이죠. 이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서 얼굴형에 맞춰서 우리가 커트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는 능력. 이게 바로 경험과 다양성이에요. 자, 이런 커트는 전 세계에서 MMS밖에 없죠. 전 세계에서 MMS밖에 동반하는 패턴이 아니죠. 그렇죠? 요게 정화에 가면 참 좋겠죠. 이 시스템 굉장히 학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할 커트는요, 오늘 갖고 오셨으면 오늘 잘라보세요. 잘라보세요. 자, 1교시. 구두 저번에 구두분
9등분 했으니까 오늘도 9등분 할게요. 9등분 해서 자 9등분을 이렇게 해요. 하고 언더존은 뭘로 들어가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그리고 후대각 엘리베이션 버티컬 그레디에이션인데 미디움을 할 것인지 하이로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도 하이로 할 것인지 하이 그레디에이션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말과 걱정 코너 정리 하시고요. 자 사이드는 뭘로 할까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인데 뭘로 해요? 하이 그레디에이션 할 것인지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의 사이드 버티컬 사이드 그레디에이션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자 버티컬 단점이 뭐예요? 버티컬 단점 2차가 기준선이고요. 1차 임의선이에요. 임의선에 항상 세로는 규칙적인데 가로는 규칙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2차는 규칙적인데 1차는 불규칙적이에요. 오버라인은 규칙적인데 언더라인은 불규칙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 라인을 맞춰서 커트를 하면 어때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니까 뭐가 나와요? 전대각이 나오겠죠. 전대각인데 그냥 일자로 나올까요? 아니요. 여기가 라운드로 나오겠죠. 사이드 베이스니까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니까 라운드로 나오겠죠. 라운드로 나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션 다시 가서 언더라인의 불규칙적인 손가락의 모양을 규칙적인 라인으로 다시 바꿔놔야죠. 그래서 라운드로 다시 만들어놔야 돼요. 상하에 급격하게 뻗어 있는 상하 얇은 컨벡스를 언더라인만 깊은 컨벡스로 다시 바꿔놔야 돼요. 왜 바꿔놔야 될까요? 귀라는 장애물 때문에 그래요. 귀라는 장애물에 너무 얇은 컨벡스의 버티컬을 커트를 했을 경우는요, 귀라는 장애물이 만나면서 얘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얘를 안 뒤집어지게 하려면 귀를 덮으면서 얘를 안 뒤집으면 너무 가볍게 커트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부분만 상하 컨벡스를 버티컬 커트를 했어도 상하 컨벡스를 해서 얘를 무겁게 커트를 해서 다시 수정을 봐서 무겁게 해서 머리를 안 뻗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얘가 다 뒤집어져요. 너무 가벼워요. 길이는 살렸는데 얘가 자꾸 뒤집어져. 그거는 커트를 너무 가볍게 잘라놔서 생긴 현상들이에요. 무겁게 잘라야지 머리는 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상하 컨벡스에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고요. 오버존은 다 언더존에 따라서 커트를 진행해요. 자, 그러면 상하 버티컬 커트는 어떤 사람들한테 좋을까요? 얘가 옆 사이드가 뚱뚱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장 좋겠죠. 그쵸? 자, 여기에다가 앞머리 커트를 할 때 이런 숏커트는 다 뭐가 더 필요해요? 숏커트는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디스커넥션이 필요해요. 디스커넥션이라는 건 뭐예요? 자, 커트를 진행하면서 디스커넥션. 후대각을 또 엘리베이션으로 또 잡아야겠죠. 이 부분.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디스커넥션을 하다 보니까 앞머리가 너무 짧은 상태에서 디스커넥션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이게 깊이 파먹어요, 안 파먹어요? 파먹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 커트 할 때. 남자 커트랑 여자 커트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남자 커트 할 때 여기를 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 파먹는 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후대각의 디스커넥션을 처음부터 세게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세게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완만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 디스커넥션은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많이 잘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경험해 보시고 내가 고객님들마다 각각의 두상의 얼굴형마다 앞머리 길이마다 그리고 M자인 머리마다 내가 길이를 어디까지 잘라야 될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M자가 많이 심하면 심할수록 얘를 자르는 각도를 완만하게 해야 되겠고 M자가 없고 이마가 좁은 사람일수록 각을 세게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차이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모든 커트는 한번 배웠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거가 될 수 없어요. 왜? 현장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의 머리가 다 뒤죽박죽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를 때는 가발 하나를 자르는 거는 가발에 통일된 커트를 하겠지만 고객들이 왔을 때 모발은 뭐예요? 중구난방으로 다 다르게 와요. 그러면 그 다양성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맞춰야죠. 맞춰내야죠.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거를 길게 자를 것인지 짧게 자르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섹션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 이 디스커넥션, 이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잘라놔 버려. 처음부터. 그러니까 위에서 덮으러 가니까 이게 돼 안 돼. 근데 해결 불가능이 되고. 해결 불가능이 되고요. 정말 그러면 나중 후대각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전대각은 만들고요. 후대각은 다 끝나고 말리고 나서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처음부터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 모발을 할 때는요. 이 앞쪽은요. 네 번째 컷 할 때, 우리가 네 번째 컷 할 때 마무리 크로스 체크 할 때 있죠. 그때 거의 손을 봐요. 왜? 드라이 다 해놓고 나서.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에 맞게끔 제가 디자인을 뽑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도학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구도학. 고객한테 가장 알맞는 길이 선정. 고객한테 가장 알맞는 길이 선정을 우리는 구도학을 통해서 무겁다 가볍다를 선정을 해요. 이게 오버전인지 언더전인지 프론톨인지 네이프인지 아니면 탑인지 아니면 사이드건인지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보셔야 돼요. 찾아내시는 거. 그걸 얼마만큼 잘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헤어 디자인의 고객의 만족도는 높아진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는 아웃라인으로 뭐라고 해요? 헤어 디자인, 스타일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아웃라인. 그래서 고객의 불편함만 해결해주면, 그러니까 고객이 오는 건 뭐냐면, 고객이 미용실에 오는 목적은 뭐예요? 불편한 부분 해결해주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스타일링 예쁘게 해주세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용실에 들어왔을 때 내가 머리가 자라서 뭐가 불편해요.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제일 1순위예요.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능력. 이게 헤어 디자인이라고 만들었을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커트는 있고요. 두 번째 쇼커트 9등분 하시고요. 자, 언더전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하고요. 자, 좌우 후대가 엘리베이션 하고요. 자, 요 언더존의 경계선은 어디까지 들어가겠죠? 어디까지 들어가겠죠? 제가 어디까지 들어가고 꼭 얘기했죠? 그 이상은 넘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50비탈. 50비탈 이상이 넘어가면 위가 오버라인에 머리가 너무 짧아져서 나중에 버티컬 할 때 얘네들이 각이 생깁니다. 기선적이 되게 힘들어져요. 자, 미들존, 버티컬,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이나 하이 그레디에이션. 자,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을 하면 뭐예요? 길어지겠죠. 하이 그레디에이션 하면 짧아지겠죠. 자,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은 볼륨이 살겠죠. 하이 그레디에이션 볼륨이 죽겠죠. 그쵸? 뒤통수가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뒤통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이 그레디에이션 되겠죠. 그쵸? 백두상이 볼륨을 살리고 싶다. 백두상이 볼륨이 죽어서 살리고 싶다. 그럼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백두상이 볼륨이 살아있다 그러면 하이 그레디에이션. 좌우 버티컬, 포워드, 사이드웨이스. 똑같은 방법이에요. MG, 하이G. 자, 미들 삼각형. 버티컬, MG나 하이G. 좌우 버티컬, 포워드, 사이드웨이스.
MG나 AG. 자, 오버존, 버티컬, 포워드, 사이드웨이스. 사이드. 자, 사이드 이어 투 이어 라인. 이어 라인에 버티컬 온베이스. 미디움 그리데이션. 미디움 중에 기준선 선정. 리버즈 사이드베이스. 버티컬 MG.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해서 언더라인을 다시 잡아요. 자, 사이드 오버,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베이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두 번째 커트를 진행하고요. 세 번째 뭐예요? 곡선 비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어디만? 사이드 오버, 프론트 사이드, 곡선 비치. 자,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자, 프론트 사이드 언더, 후대가 엘리베이션. 자, 얘는요 디스커넥션이에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하면 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프론트 왼쪽 가르마, 네 번째 크로스 체크, 다섯 번째요 1차 정리.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요. 자, 두 번째 커트에서는 섹션을 워낙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 섹션이 많이 나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도해들을 또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자료는 다 드렸죠? 안 줬다고 하지 마세요. 다 줬어요.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우리가 다시 한번 커트를 해볼게요. 됐어. 자, 갈게요. 자,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자, 여기 올라갈 때 지금 요 정도 각도잖아요. 90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가다가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맨 마지막에는 하이나 미디움보다는 로우 그레디에이션에서 딱 멈추는 게 거의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버티컬 할 때 얘가 너무 올라가면 각이 생겨버려요. 얘는 상하 컨벡스고 얘는 상하 얇은 컨벡스이기 때문에 얘하고는 완전 따로 놀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컨벡스와 버티컬은 완전히 상극과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라가면 힘드니까 가다가 어느 정도 멈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자른다 그러면 얘는 너무 배불뚝이고 얘는 너무 슬림하거든요. 그래서 연결성이 잘 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만 하이 그러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 커트는 뭐처럼 보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 그레디에이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층을 굉장히 많이 낸 층이에요. 지금 요 정도 층은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 그레디에이션에 거의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다시 엘리베이션. 자, 머리카락 손 안 놓고 엘리베이션.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커트 기법은 비달사선에서 하는 커트 기법이라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 커트를 잘 안 해요. 왜? 빨리 끝내서 수쳐버리는 게 너무 능사니까. 근데 숏커트는 이 작업이 무조건 100%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귀찮으니까. 빨리 수치는 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숏커트가 안 이뻐요. 자, 가면서 어떻게 돼요? 후대각. 오른쪽으로 가면서 후대각으로 가요. 자, 위치 선정. 제가 여기서 갔죠? 근데 어디까지 한 번 더 가야 돼요? 여기서 가면 얘네들은 뭐예요? 사각이에요. 전대각이 나와버려요. 이만큼이 전대각이 나와요. 이 부분을 똑같이 후대각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2호 to 2호 라인까지 한 번 더 가셔야 돼요. 한 번 더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잡는 기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MMS에서만 하는 기법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뭐예요? 이렇게 부채로 돌려요. 부채로 돌면 얘가 빠지면서 굉장히 예쁘게 빠져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뭐예요? 여기서는 그냥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이 양쪽 백사이드 부분만 부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대신에 내가 위치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어 투 이어 라인과 백사이드 중간 정도에 있으셔야 돼요. 이어 투 이어 라인은 내가 있을 수가 없죠. 왜? 머리카락 없으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꼭 뭐 어떻게 들어간다? 부창 파팅 엘리베이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부창 파팅 엘리베이션. 부창 파팅 엘리베이션. 자,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는 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오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손가락이 부채으로 들어가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반대쪽이요. 아마 선생님은 평생에 이런 공부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 들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베이션 가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안 놓고요. 이렇게 커트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긴 있지만 강사 중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 살롱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 커트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5% 미만입니다. 이 커트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통 비달사순에 공부했던 사람들, 그런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커트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런 커트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요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많이 높아요. 자, 이 상태에서 호리졸타 엘리베이션을 진행했고요. 자, 그대로 다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그레디에이션. 이제 여기서 이제 버티컬을 가셔야 돼요. 버티컬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자, 버티컬을 가요. 버티컬 가는데 뭘로 가요? 그레디에이션. 아까 제가 여기 밑에 있는 경계선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경계선에 로우 그레디에이션을 하는 것처럼 해서 90도까지 가지 말라고 그랬죠. 만약에 90도까지 가면 여기 파먹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 경계선을 굉장히 많이 파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에서 버티컬로 해서 다시 경계선을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버티컬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거의 다 보면 다 이렇게 빗질을 해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가요. 그럼 얘는 후대각이고요. 얘는 전대각이에요. 얘는 전대각, 얘는 후대각이에요. 버티컬은 세로예요. 어학적으로 우리는 세로를 타셔야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다이거널이에요. 대각이에요. 파팅이 버티컬인 거지 손가락은 다이거널이에요. 그럼 커트는 다이거널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커트를 하면 어떻게 되면 돼요? 얘는 안 뻗쳐요. 얘는 나중에 다 뒤집어져요. 한쪽은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왜? 버티컬 양쪽은 또 동일하게 들어가야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레디에이션에 어디로 가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자, 버티컬의 장점은 뭐예요? 버티컬의 장점은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의 버티컬의 장점은 버티컬을 하는데 머리카락을 안 놓고 연속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처음부터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 작업은 머리가 짧은 상태에서 지금 1mm만 커트를 할 때만 크로스 체크 할 때만 이 기법이 가능해요. 처음에 자를 때는요, 자르고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 그러면 연결 잘 될까 안 될까요? 너무 잘 되겠죠. 머리카락은 하나의 점이에요. 점이 선으로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그 선을 다 잘라서 면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커트선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상하, 좌우, 앞뒤 다 연결돼야 돼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8가지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하, 좌우, 앞뒤 커트선이 다 연결시켜 놔야 돼요. 연결시키지 않은 디스커넥션은 뭐예요? 나중에 뚜껑머리가 생겨요. 100% 뚜껑머리가 생겨요. 자, 이렇게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어디까지 가요? 이어 투 이어라인까지. 자, 몸이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죠. 자,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까지 찍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버티컬 그레디에이션. 자, 긴 머리를 자를 때는 지금 이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사실 저번에 이거를 다 여러분 다 하셨었죠? 그쵸? 길게 설명을 또 다시 안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크로스 체크.
체크. 하시고요. 자, 사이드. 자, 사이드 우리가 커트하는 사이드가 사실 제일 어렵죠. 사이드 제일 어렵죠. 이거 하면 굉장히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 방법만 터득하시면 사이드 퍼펙트 하실 거예요. 사이드. 자, 버티컬 온 베이스. 자, 이어 투 이어 라인. 여기 기준선 있죠? 어? 네. 포워드 사이드에서 여기까지 기준선 커트를 했잖아. 자, 하고 나서 그리제이션. 그리제이션인데 미디움 그리제이션 커트 하시고요. 자, 뭐예요? 온 베이스예요. 버티컬 온 베이스. 버티컬 온 베이스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전에 커브 요번에 좀 많이 잘리죠? 그죠? 저번에 뭐 했었어요? 전대가 엘리베이션을 갔었잖아. 부청하러 엘리베이션 갔잖아. 근데 오늘 버티컬 하다 보니까 저거보다 많이 잘려 안 잘려요? 많이 잘리죠? 기준선인데 배불뛰기가 있잖아. 그죠? 많이 잘리죠? 많이 잘려요. 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많이 잘려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요 상태에서 버티컬은 언더라인이 불규칙해져요. 불규칙해진 언더라인. 요 작업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원핑거. 이거 잊지 마세요. 원핑거 엘리베이션에서 부채형 파티 내 몸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꼭 돌리셔야 됩니다. 라운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런 삼각형을 만드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원핑거 후대형 엘리베이션. 자, 몸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 순서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떨어지는 선이 여기에 경계선이 생기면서 라운드가 딱 나와요. 그리고 자연 엣지. 자, 후대각은 각도를 내려서 대각 아래로 각도를 내려서 한 번만 잡아주든지 여기서 엘리베이션 가셔도 돼요. 이렇게. 자, 얘 길이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살려주세요. 자, 표준으로 공부하면은요 실패가 적어요. 표준이에요. MMS 표준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9가지 MMS 표준입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자, 그리제이션 커팅 하시고요. 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이어 투 이어 라인 방식으로 해서 방향으로 리버즈 뒤로 가야 되겠죠? 얘가 90도로 해서 뒤로 빗질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한 번에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자, 이렇게 한 번 가요. 한 번 가면 이것도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죠? 베이스가 넓은 거죠. 그럼 얘가 길어지겠죠. 그쵸? 그 대신에 떨어지는 사각이겠죠. 세 번을 나눠서 하면 얘는 짧아지겠죠. 그 대신에 떨어지는 선은 라운드가 나오겠죠. 라운드를 뽑을 것이냐, 직선으로 뽑을 것이냐, 얘를 길게 할 것이냐, 짧게 할 것이냐. 근데 대체적으로 숏커트는 짧은 커트니까 세 번에 낮춰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후대. 자, 여기서 꿀팁. 버티컬을 저희 포워드 사이드에 버티컬 했고 리버즈 사이드니까 얘가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죠. 몰리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이 자체만의 오버라인은 괜찮은데 언더라인은 굉장히 불규칙해요. 그리고 버티컬에서 언더라인에 컨트롤하는 게 버티컬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전대각 엘리베이션 원핑거 에서 부청 파팅 엘리베이션 백사이드 언더존 언더라인 원핑거 후대각 엘리베이션. 이 작업 왜 들어갈까요?
오버존에서는 경련이 됐는데 언더존은 손가락을 버티컬 하다 보니까 언더존은 머리가 무조건 다 길게 커트가 돼요. 내가 의도치 않게 너무 길게 커트가 되기 때문에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을 내서 짧게 언더라인을 짧게 잘라서 기준선을 새로 잡는 거예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을 원핀거는 1차 가이선이 기준선이고 2차 가이선이 임의선이 바뀐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라인을 맞춰서 귓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 귓바퀴가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알아서 감싸도록 귓바퀴의 문제점들을 알아서 감싸게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감싸고 그래서 전대각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에서 귀의 불편함을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어요? 꿀팁. 응? 감싸고 감싸는 거예요. 그냥 버티컬만 하면 얘는 다 뒤집어져요. 사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대각이 그 대신에 여기서 꼭 중요한 건 뭐예요? 원핑거. 원핑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원핑거예요? 아니요. 두피 딱 붙이셔야 돼요. 두피 붙여서 피부 딱 붙여서 원핑거. 그래서 귀를 감싸고 감싸고. 그럼 뻗칠까 안 뻗칠까요? 안 뻗쳐요. 자, 아까 버티컬만 했으면 뻗칠까 안 뻗칠까요? 100% 뻗쳐요. 어디가? 귀가. 귀 있는 부분이 다 뻗쳐요. 100% 뻗쳐요. 그 대신에 전대각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 버티컬에서 가볍게 만든 상태에서 전대각, 후대각은 위에는 여기까지는 가볍고요. 여기는 무거우니까 감싸고 감싸고. 뒤에서 앞에서 뒤로 감싸고 앞에서 뒤로 감싸고. 이렇게 감싸면서 얘가 안 뻗쳐요. 자, 남자 커트 할 때도 이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길이만 짧아지면 돼요. 남자 커트도 똑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미들 삼각형. 자, 미들 삼각형은 미들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똑같이 뭐 하이 그레이션 가셔도 되고요. 자, 미디움 그레이션을 가면 자, 뒤통수가 죽은 사람들은 미디움 그레이션, 뒤통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이 그레이션. 그 대신에 뒤통수가 살아있어. 뒤통수가 살아있는데 나는 미디움 그레이션을 갔어. 뒤통수가 엄청나게 많이 살겠죠. 그 대신에 단점은 뭐예요? 뻗쳐요. 근데 만약에 뒤통수가 살아있는데도 더 많이 살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해줘도 돼. 그 대신에 손님한테 한 마디 꼭 던져주셔야 돼. 뭐라고 던져야 돼? 손질 잘 하시죠? 드라이 꼭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 안 하시면 100% 뻗쳐요. 만약에 그거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하이로 바꾸셔야 돼요. 하이로 바꾸셔야 돼요. 왜? 자, 모든 커트는 겉에 있는 아웃라인의 커트의 상하 컨벡스와 두상이 생긴 컨벡스와 비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반비례로 되는 머리선들은 뻗치게 돼 있어요. 100%. 어느 방향을 막느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굴곡의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곡선이 굉장히 지금 스무스하죠. 근데 커트선이 이 두상의 곡면을 역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커트선은 인위적으로 디자인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런 경우예요. 그래, 미디움 그레이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크레스트 기점 위에 있는 이 머리카락은 미디움 그레이션이 아니에요. 로우 그레이션 정도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길어져요. 왜? 두상은 크레스트를 기준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길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얘는 두상의 곡면에 역행을 해버려요. 오히려 더. 그래서 나중에 그 머리가 뻗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중간에 크레스트 지역에 제가 항상 뭐 넣으라겠죠? 뭐 넣으라겠지? 스퀘어. 맞아. 스퀘어를 넣어야지 안 뻗쳐요. 스퀘어가 안 들어간 모든 머리는 다 뻗치고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끝날 때는 뭘로 끝난다? 버티컬로 끝난다. 모든 커트는 다 버티컬로 끝나요. 왜? 버티컬로 끝나야지 머리가 안 뒤집어져요. 버티컬로 안 끝나는 호리존탈이나 다이아골로 끝나는 모든 커트는요 100% 뻗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머리가 SNS나 요즘 SNS에 많이 나와 있는 커트가 대체적으로 말가급존에 오버존에 있는 커트가 다 그레디에이션으로 커트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말가급존은 코너 정리를 안 하고 다 수수 쳐놨어요. 그리고 덮어버렸어요. 근데 드라이하니까 너무 예쁘죠. 볼륨도 굉장히 많이 살죠. 근데 집에 가서 머리를 감으면 어떻게 돼요? 오버존에 있는 머리카락은 다 뒤집어져요. 그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집에 가서 머리를 감으면, 그러니까 고객들은 미용실만 예쁜 게 아니고 집에서도 예뻐야 돼요. 집에서도 예뻐야 되는데 미용실에서 너무 예쁜데 집에 가서 머리 감으니까 겉에가 다 뒤집어져. 이거 환장하지 이거. 난 비싼 돈 주고 커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한 머리는 안 보이지. 못 보지. 그쵸?
커트한 결과물만 우리는 보잖아요. 아, 그래서 커트 정말 잘했다. 그죠? 디자인적인 부분만 봐요. 뭐예요? 고객이 집에 가서 불편함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쁜 커트일수록 고객의 불편함이 많아요. 많이 예쁜 커트일수록 고객의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예쁜 커트일수록 고객님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봐야 돼? 드라이 잘하세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쁜 커트일수록 뭐 한다? 불편함이 많아요. 자, 보세요. 볼이 굉장히 많이 살죠? 딱 살죠? 공식이에요, 공식. 자,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이거 배웠어요. 뭐 배웠죠? 자, 커트 진행할 때, 자, 오버존이에요. 오버존도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 앉아서 커트하는 경우가 있고, 서서 커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앉아서 커트하니까 우리가 어땠었어요? 무겁죠? 네. 네. 앉아서 커트하면 뒤통수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서서 커트하면 뒤통수가 약간 죽어요. 자, 그러면 앉아서 커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하라겠죠? 파마를 안 마는 생머리 위주인 사람들. 서서 커트는 파마를 하는 사람들, 웨이브를 원하는 사람들. 웨이브를 원하는 사람들은 서서 커트를 해서 층을 좀 많이 내줘야 돼요. 만약에 앉아서 커트하는 상태에서 웨이브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머리가 이렇게 나와요. 파마가. 그쵸? 근데 앉아서 커트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 각이 없애줘야 돼요. 서서 커트를 해서 이 각을 없애줘야 돼요. 근데 앉아서 커트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파마가 이렇게 나와요. 마른 목걸로. 100%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웨이브 원하는 사람들 파마 말아보세요. 100% 이렇게 나와요. 경험 주스. 다양한.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쌀 강의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알거든요.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는 뭐예요? 수직. 수직으로 가십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요즘 SNS는 뭘로 해요? 여기도 그리제이션이에요. 요즘 SNS 제가 요즘 SNS 많이 보는데 그 SNS 나와 있는 커트를 보면 여기도 다 그리제이션이에요. 100% 붙여요. 100% 뻗쳐요. 드라이 겁나게 퍼펙트하게 너무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저번 시간하고 다르게 할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그거 배우는 날이에요. 탑에서 기존에 커트하는 거하고 다르게 하는 커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스퀘어가 뭐죠? 수직이에요, 수직. 원 다중 수직. 자, 어디까지 가요? 이어 투 이어까지 가고, 자, 이어 투 이어 안에서 뭐 해요? 다시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자, 커트를 딱 했을 때 선들이 다 연결되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진짜 동글하잖아. 지금 뚜껑은 동글동글하게 불편함이 없게끔. 생각보다 미용사들이 층을 잘 못 내요. 그리고 생각보다 커트를 잘 못해요. 왜?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커트 공부를 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 마인드가 없고요. 파마나 염색을 해서 돈 많이 벌 생각을 해요. 그게 더 쉬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미용실에서는 커트를 잘해야지 돈을 벌어요. 왜?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가요. 근데 파마나 이런 거는 수없이 많은 광고가 필요해요. 왜? 많은 손님을 못 받으니까. 근데 커트는요, 한번 잘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광고 안 해도 돼요. 입소문으로 다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파마나 염색하는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 계속 광고를 해야 돼요. 왜? 유지기간이 길고 고객의 단골이 이탈이 많아요. 파마나 염색은. 그래서 계속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커트를 잘하는 미용실은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광고를 하고 어느 수준 이후에는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 광고 안 하잖아요. 알아서 고객님 옵니다.
커트 잘하면 알아서 고객이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로가 더 편해요. 나이가 먹어서 되게 편해요. 그리고 가격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커트 잘하는 방식 그래서 찾는 거죠. 자, 탑. 이제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거예요. 탑은요. 자, 뒤에서는 우리가 원포인트 파팅에 대해서 갔어요. 탑은요. 사각으로 가요. 다중 포인트 파팅. 그래서 탑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는데, 자, 이 방식은 지금 MMS밖에 없는 기법이에요. 자, MMS에서만 하는 기법이에요. 자, 여성 커트든 남성 커트든, 자, 이 기법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파마를 안 해도 물결의 흐름이 나와요. 이걸 하면. 자, 지금 상태에서는 물결의 흐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100% 가르마가 타져요. 지금 이 커트에서는. 근데 이 방식이 들어가면 가르마가 안 타지고 물결의 흐름이 나오고 파마를 안 해도 손의 흐름대로 물결의 흐름이 나오니까 너무 예뻐요. 자, 이 방식. 그 대신에 얘하고는요, 연결성이 떨어져요. 디스커넥션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방식을 하려면요, 탑을 기준점으로 해서 탑 포인트 이렇게 가마가 이제 탑 포인트에 있어요. 이 가발은 탑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자, 사각으로 해서 자, 위엔 삼각형, 요 삼각형 길이를 커팅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요 길이는 얼마큼 자른다고요? 몰라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로지 얘도 감성이에요.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못 가르쳐요. 길이 선정은 못 가르쳐요. 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자, 이걸 리버즈로 갈 것이냐, 포워드로 갈 것이냐. 자,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포워드 방향으로 가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리버즈로 가요. 앞머리 길게 하고 싶은 사람들 리버즈로 가요. 앞머리 짧게 하고 싶은 사람들 앞으로 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거의 대부분은 온베이스. 가끔씩 쇼커트도 앞머리 길게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뒤로 가면 돼요. 자, 뒤로 가면 뭐예요? 가볍다. 앞으로 가면 뭐예요? 무겁다. 뒤로 가면 뭐예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앞으로 가면 뭐예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뒤로 가면 뭐예요? 하이 그레디에이션이나 하이 레이어. 앞으로 가면 뭐예요? 로우 그레디에이션이나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이나 하이 그레디에이션이 발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요, 가운데 나누세요. 자, 우리 가르마 처음부터 안 나누죠? 가르마 안 나눕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각을 잡아서 여기 삼각형 꼭 커트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최소한 3번 이상. 요 작업 들어야 하는데 2번만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최소한 4번 정도 끝내시면 더 좋고요. 자, 똑같이 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갑니다. 위에 탑에서 온베이스 했으면 미들도 온베이스 하셔야 돼요. 자, 계속 똑같이 가요. 그리고 앞에 머리는 위험하다 싶으면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가셔도 돼요. 앞머리만. 다시, 자, 허리 숙이셔야죠. 자, 이 작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할까요?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헤어 디자이너들이 힘든 건 도저히 못 참아요. 그리고 되게 싫어해요. 자, 서기를 숙이는 그 순간 허리는 하거든요. 특히 나이 사람들은 안 해요. 그죠? 나이 먹어도 고객이 원하는 건 똑같아요.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똑같아요. 원하는 수준으로 맞춰서 내 몸이 움직이셔야 돼요. 자, 요 느낌과 요 느낌 달라는데 저면 한번 보세요. 다 가봐서 봐봐요. 짧은 거 안 짧은 거 어디가 더 가벼워요? 훨씬 가볍죠? 훨씬 가벼워요. 자, 그럼 여기도 가야 되겠죠? 자, 삼각형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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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흐름이 왼쪽 가름하면 이제 물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층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결 흐름이 나와요. 이런 물결의 흐름, 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앞머리 왼쪽 가름 나오고 싶다. 자, 그러면
가르마를 타지 않으셔도 되고요. 길이를 잡아서요. 얘는 오른쪽 가르마다. 오른쪽 가르마 할게요. 지금 여기 가운데에 했기 때문에 좌우 시작은 상관없어요. 다 양쪽 지금 다 대칭이에요. 대칭이 한 상태에서 이제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고객한테 물어보고서 어느 쪽 가르마로 하실 거예요? 라고 고객한테 물어보고서 고객에 맞게끔 이제 가르마를 통해서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잡고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죠? 자, V라인으로 엘리베이션, V라인으로 엘리베이션. 오늘 좀 이거 좀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어요. V라인으로 엘리베이션 하시고요. 가르마가 나는 상태에서 자, 부채형 파팅 엘리베이션. 부채형 파팅 엘리베이션. 자, 몸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층이. 이런 식으로 해서 커트를 해서 볼륨은 딱 살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자, 갈게요. 자, 요 커트를 아까 했을 때 그 커트를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언도질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언도질을 처음부터 좀 가볍게 자르는데 그래도 길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한 번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해서 더 가볍게 잘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뒤통수가 더 많이 살까 안 살까요? 언도준이 가볍다는 얘기는 백볼륨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더 가볍게 남자 커트 할 때도 똑같고 여자 커트 할 때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다. 뒤통수 많이 살리고 싶으면 언더전을 가볍게 자르시면 돼요. 언더전을 가볍게 자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짧게 자르시면 돼요. 길이를 짧게 자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초의 시작은 무조건 원핑거 해서 포인트로 엘리베이션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머리카락이 안 나오네. 맞아. 자, 엘리베이션. 자, 포인트 엘리베이션이 아까는 우리가 원래 했죠? 브론트를 갔죠? 네. 요 체크할 때는요, 포인트로 가시는 거예요. 포인트로.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조금 잘렌체를 해요. 무슨 잘렌체? 제가 손님이 오늘 가이즈 500번 했어요. 500번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손님들이 깜짝 놀래요. 내 머리를 500번을 가이즈래? 나 손 아파요. 이렇게. 뭐 손님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자, 양쪽 사이드가 여기가 길면 여기가 길다 보니까 양쪽 사이드가 어떻게 돼요? 가르면서 굉장히 볼륨이 빵빵하게 살아요. 자, 수평일 때는 얘가 볼륨이 살죠? 네. 그쵸? 전대각일 때는 얘가 죽고 얘가 볼륨이 살아요. 그래서 사각처럼 보여요.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커트들은 다 전대각이에요. 수평의 커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MMS만 있는 커트 기법이 있죠. 뭐예요? 모든 커트가 다 끝난 상태에서 후대각 엘리베이션, 부착 엘리베이션, 부착 파팅을 엘리베이션에서 여기를 가볍게 자르니까 얘가 볼륨이 더 극대화로 더 살아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볼륨이 많이 살아요. 말하자면 항상 우리가 얘기했죠.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방법, 그쵸? 시각적인 부분 해결해주는 방법, 길이 선정, 가벼움과 무거움. 자, 여기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전체적으로. 그 대신에 사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모든 모발은 다 어떻게 해요? 굴리셔야 돼요. 굴리셔야 돼요.
굴려야 됩니다. 굴려야지 뭐가 나와요? 라운드. 라운드가 나와요. 네, 두상의 라운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두상의 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의 커트 기법은 대체적으로 직각으로 올리는 커트들이 많아요. 저기 뭐지? 비달사스도 다 직각으로 올라가요. 안 돼요.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다 굴려야 돼요. 굴려야 되고 굴려야 돼요. 굴려야 돼요. 다 굴려야 돼요. 다 굴려야지 라운드가 나와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싫어해요. 사각으로 무조건 뻗쳐요. 근데 굴려야지 안 뻗쳐요. 왜?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커트선도 두상 라운드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말리든지 안 뻗치고요. 감싸야 돼요. 귀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감싸야 돼요. 이렇게 라운드로 만들어야지만 감싸져요. 자,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느낌 어때요? 감싸진 것 같아? 네. 감싸진 것 같아요? 요렇게 감싸줘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 가서도 요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미용실에서 예쁜 건 의미가 없어요. 집에서 예뻐야지. 그러니까 제가 손님들 머리 자르고 나서 드라이 안 해주고 그냥 보냈는데도 왜 손님이 미쳤다고 봐. 그쵸? 가격도 그렇게 싸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손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손님, 제가 드라이 할 시간에 제가 가이즈 100번 더 할게요. 손님 드라이 할 시간에 제가 가이즈 100번 더 할게요. 왜? 제가 가이즈 100번 해야지 손님이 집에 가서 더 편하니까요. 네. 그것도 드라이 마무리 안 하네 원장님. 잘 안 해요. 거의 대충 해줘요. 드라이 말리고 초벌 드라이 해서 거의 5분 미만. 모든 드라이는 다 5분 미만으로 다 해줘요. 뭐 드라이 정석 안 해줘요. 드라이 잘해주면 드라이 값 따로 받아야지. 응? 맞잖아. 내가 노동한 거에 대해서 서비스 공짜가 어딨어.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봉사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봉사를 왜 해? 받을 거 다 받아야지. 그쵸? 봉사는 오늘같이 수화통일상 가가지고 정해놓은 데 가서 하는 건 봉사죠. 그쵸? 업체에서 하는 건 난 봉사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엘리베이션. 포인트 엘리베이션.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죠. 돈만 밝힌다고요? 돈 밝혀야죠. 사업인데. 그쵸? 돈 밝혀야지. 사업가가 돈 안 밝히면 어떻게 망하라고? 그리고 되게 잘하시는 분 있잖아. 우리 홍수님한테는. 근데 아까보다 얼굴이 펴졌어. 좋아졌어. 색이 공부하니까 색이 좋아졌어. 어? 자, 다시 볼까요? 자, 커트를 딱 했는데 정면을 봤을 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죠. 말리고 났는데 문제가 있죠. 어디가 무거워요? 얘는 가볍다, 얘는 무겁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게 차이가 없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심해져요. 왜 그럴까요? 탑에 머리가 빠지고 관자놀이에 있는 머리카락이 홈이 이제 M자가 더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는 머리가 굵어지고 얘는 점점 머리가 가늘어지고 모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특히나 얼굴이 둥글럭적한 얼굴형인데 얘는 뚱뚱해요. 얘는 머리카락이 굵고 막 뜨기 시작해요. 얘는 머리가 가늘어지면서 점점 막 처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우리는 얘를 가볍게 잘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가볍게 자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수술 쳤죠. 수술 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었어요? 기존에 있는 가이드선의 형태에서는 수술 쳐도 다시 원상복귀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원상복귀 안 할 수 있게끔 머리를 커트하면 안 될까? 있죠. 처음부터 원상복귀 안 할 수 있는 커트 기법 뭐예요? 디스커넥션. 자, 그러면 가볍게 자른다. 그럼 어떻게 잘라요? 자, 길이를 잘라줘야죠. 굉장히 많이 자르죠. 그쵸? 굉장히 많이 잘라요.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은요, 외국 사람들 숏컷 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처음 시작할 때 후대각부터 커트를 해요. 후대각부터.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그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관자놀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두상에 딱 봤을 때 우리는 전체적인 얼굴형이 기역자가 있어요. 기역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의 기역자, 두 개의 기역자. 기역자에 대한 커트에 대한 요만큼의 있는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때 얘가 더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길이만큼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원장님 길이를 여기서 자르는데 이 길이를 얼만큼 자를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자를까요? 여기서 이만큼 잘라오면 이만큼 여기 가운데로 기준점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길이만큼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관자놀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잘라야겠죠. 태어났으면 별로 안 잘라도 되겠네. 그쵸? 많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안 잘라도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무거운가 가벼운가.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해요? 가벼운 거 무거우면 맞춰주면 되고요. 고객이 불편한 것만 해결해 주면 돼요. 가볍다 무겁다면 해결해 주고요. 고객이 불편하면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꿀팁. 자, 위에서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얘는 뭐예요? 크레스트 오버존이고 여기는 크레스트 언더존이에요. 그쵸? 크레스트 오버존은 뒤에서 덮어버려요. 위에서 덮어버려요. 근데 크레스트 언더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빗질을 가다 보니까 얘가 뚱뚱해 안 뚱뚱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은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근데 그거를 언더존에서 확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뒤로 가려는 성향으로 바꿔버려요. 얘가 뒤로 가버려요.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는 성향 방향성을 뒤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여기 언더존의 이 부분이 뒤로 가면서 후대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후대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커트가 바뀌어버려요. 안정감 있는 선으로. 자, 수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 안 쳐도 가벼워요. 자,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자르는 머리는요 3주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런 머리에다가 수치면 어떻게 할까요? 수치면 일주일이라니까? 유지기간 일주일만 가벼워. 그리고 일주일 뒤는요 지금보다 더 많이 살아요. 왜? 짧은 머리가 지리대어 컬을 하기 때문에 걔는 볼륨을 더 많이 살려놔요. 부풀어 올려. 네, 부풀어 올라요.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올라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바로 뭐예요? 디스커넥션. 관자놀존. 자, 한 번만 자르면 안 되고요. 옆에가 많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잘라요. 자, 더 많이. 옆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근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번 이상 하면 뭐가 나온다? 라운드. 라운드. 자, 라운드 나왔어 안 나왔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위에 있으면 밑에도 라운드. 자, 해서 덮어버려요. 자, 어떻게 됐어요? 가벼워 안 가벼워? 가벼워졌지. 디스커넥션. 항상 얘기한 게 있죠. 자, 위에 머리 지금 가르막 안 타졌어요. 볼륨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파마 머리는 무조건 뭐 한다? 파마 머리. 잘라야지. 무조건 이 방식을 잘라주세요. 파마를 만 모든 머리 다 이 방식으로 잘라주신대요. 그리고 남자 커트도 다 이 방식으로 잘라주는데요. 남자 커트도. 근데 가르마를 타지지 않는 모든 남자 커트는 다 이 방식으로 잘라주신대요. 애기들 가끔씩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기가 원하는 커트도 있죠. 엄마들 그거 해달라는 그거 파마해줄까 하는 거 있죠. 아, 이제 파마 안 해도 돼요. 이 커트를 그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커트를 해주면 물결처럼 머리가 나와요. 파마 안 해줘도. 무조건 파마가 능사가 아니에요. 방향성은 사람들이 파마로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커트로 잡는 거예요. 방향성은 전체적인 기본 틀은 커트로 볼륨을 살려주고 하고요. 방향성은 뭐로 잡아요? 커트로 잡는 거예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겠어요. 모든 머리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짧은 쪽에 긴 쪽으로. 앞에가 짧죠? 앞에가 짧으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앞에는 아까 길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가요. 왜? 얘가 짧고 얘가 길으니까. 불변의 법칙이에요. 위에 머리도 얘가 짧고요. 얘가 길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요. 얘가 짧고 얘가 길죠? 그 대신에 뒤로 온 거잖아요. 그쵸? 그 대신에 옆으로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물결의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 그래서 가끔씩 손님들이 나는 이쪽도 가르마해주고 저쪽도 가르마해줘. 없어요. 안 된다. 무조건 안 돼요. 정해놔야 돼요. 흐름대로 정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른 상태에서도 우리가 체크 다시 하셔야죠. 포인트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나 아까 썼던 거고 근데 하나 한 번 하고 멈추더라. 요거를 자 여기서 원포인트 파팅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자 그럼 가벼워지겠어 안 가벼워지겠어? 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자 아까보다 더 편해 안 편해? 훨씬 편하지. 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상하 컨벡스예요. 지금 이렇게 버티컬로 가는 거는요 상하 얇은 컨벡스예요. 배불뚝이냐 홀쭉이냐 차이예요. 홀쭉이가 가벼워요 배불뚝이가 가벼워요. 홀쭉이가 가볍죠. 홀쭉이로 머리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양쪽에 지금 여기가 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우리가 사각을 아까 파팅했어요 안 했어요? 사각을 파팅했으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만큼 갑자기 급격하게 라운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는 사각이죠. 여기 코너가 사각이니까 양쪽 뚱뚱해 안 뚱뚱해요? 지금 굉장히 뚱뚱해요. 그쵸? 요거 없애야겠죠. 근데 요거 없애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수쳤죠? 수술 쳤어요. 수치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일주일 뒤에 원상 복귀와 회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이드라인은 절대 안 바뀌어요. 한번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다음에 머리 자를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수술 치든 안 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가이드라인의 아웃라인의 가이드라인은 절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 잘라서 원네스 자른 상태에서 수쳐보세요. 나중에 겉에 머리 다 뒤집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라운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어떻게 돼요? 코너 정리. 여기서 많이도 안 잘라요. 1mm에서 2mm만. 자, 코너 정리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후대각 만들어줘요. 여기만큼. 저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도 다 수수 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커트를 할 때는요, 임의적으로 여기가 원포인트라는 개념을 하고요. 자,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수평이에요. 사각으로 봐요. 평면으로 봐요, 평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일하게 얼굴형이 두물럭정한 얼굴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운드로 봐야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얘를 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거나 우리 원장님처럼 이렇게 얼굴이 갸름하고 예쁘신 분들은요, 얘를 안 자를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얼굴이 넓적한, 두글넓적한 사람들은요, 100% 여기가 각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뚱뚱하니까 우리는 여기 수술 쳤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수술치기 하면은요,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사각을 가면서 여기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여기 코너에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가 떨어지면서 뚱뚱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라운드를 여기 끝에만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 끝에만. 끝에 떨어지니까 어디에요? 여기에서 여기 떨어지는 요만큼의 라운드. 페이스 라인에 여기 보시면 이마에서 보시면 여기서 평면이잖아요. 여기서는 라운드죠. 요 라운드만큼 코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코너 정리 다 조금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금방 가벼워졌죠. 여기만 많이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1mm만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프렌치 컷. 설마 안 타죠? 이런 느낌. 굉장히 편하죠? 그쵸? 이런 머리는요, 딱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말려도 안 뻗쳐요. 그 대신에 얘는 나중에 뻗쳐요. 왜 뻗칠까요? 머리가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얘는 뒤집어져요. 그래서 손님이 여기 뒤집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구두학생은 얘를 자르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파먹거든요. 파먹어요. 그래서 얘는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말릴 때 어떻게 말리라고요? 이렇게 말리라고 해요. 이렇게 다 말리고 나서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쪽으로 넘기시라고 얘기해요. 자, 카르마 타졌어요 안 타졌어요? 안 타졌죠? 볼륨 살아요 안 살아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리고 옆에 머리 버티컬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해요. 이 머리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커트를 원한다면 이런 커트 해주셔야죠. 네, 젊은 사람들도 저 볼륨 살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볼륨 굳이 아까처럼 그렇게 가르마를 안 타서 타지는 커트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과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어떤 커트를 원하는지 고객 상담하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커트를 해주셔야지. 그냥 젊은 사람들은요 볼륨 살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냥 볼륨 무조건 살아야 돼요. 볼륨 죽으면 안 돼. 가르마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 상담을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잘 들어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객의 말귀를 알아들어서 고객의 불편함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을 잘 해주는 사람이 디자이너로서 잘하는 거예요.